안녕하십니까. 지금 중국에 상당히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징조가 많이 보입니다. 거기에 시진핑 사상의 실각설도 많이 나오는데,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중국 내에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대사관에서 2번이나 파견 나갔던 제 친구하고 한번 상의도 해보고, 또 이제 외교관 중국 대사관에 좀 취재도 해보고, 이래 보니까 상당히 지금 외교가에서도 상당히 긴장감 속에 주시하고 있다. 뭔가 이게 변화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권불 10년, 어느 권력이들에게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중국은 이게 원래는 이게 2번 정도 하면 다 은퇴하면서 이게 후계에 넘겨주는데, 시진핑이 시황제처럼 종신 집권 하려면 반드시 반발이 생기는데, 지금 거기에 태풍의 핵은 누구냐? 시진핑 반대 쪽에 태풍의 핵은 누구냐? 뭐 다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중국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이제 유샤라고 하기도 하고, 여우샤. 한자로 하면 이게 장우협. 한자로 하면 이게 우리가 읽을 때, 제가 한자밖에 모르니까 한자로 하면 이게 장신이고 장우협 이렇게 읽는데, 중국어로는 이게 장여우샤 또는 이게 장유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발음하는 이 자가요. 이 자가 이제 중앙군사위원회. 중국은 이제 군인이 전부 당의 군대잖아요. 중국은 이제 국민의 군대, 국가 군대가 아닙니다. 공산당의 군대죠. 그는 옛날에 국공내전할 때부터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있어요. 당 중앙군사위원회. 거기에 주석이 시진핑이고, 그 다음에 부주석이 바로 이제 장유샤 부주석입니다. 실제.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인민해방군의 실질적인 2인자다. 그래도 시진핑이 주석이니까 문민 통제는 되고 있는 거죠. 이 장유샤는 실제 옛날에 중국하고 베트남하고 왜 전쟁을 2번 했잖아요. 그때 중국이 혼났죠. 베트남하고 전쟁하다가. 베트남이요, 강대국의 무덤입니다. 옛날에 처음에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프랑스도 2차 대전 후에 베트남하고 붙어가지고 완전히 철저하게 괴멸되고 물러났잖아요. 프랑스가. 그리고 미국이 들어갔다가 또 악정고도 그때 물러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 베트남을 또 침략한 거예요. 중국이. 근데 그때 실전 경험, 그때 참전했던 이자가 이제 장유샤다. 그러니까 아마 그때 실제 월전방, 월남하고 전쟁했던 군인들이 있을 거는 실전 경험. 그래서 이제 월전방이다. 군대 내에서 이게 파벌이 있는 거예요. 그때 베트남하고 전쟁, 베트남이 월남이니까. 월전방, 중월 전쟁파. 군부 내에서 상당히 힘을. 그 다음에 다른 또 세력. 근데 대만 해협파, 대해방. 주로 이제 해군 또는 대만 해협파라고 대해방. 이런 데 반대 세력이 있는데, 지금 이 장유샤가 이제 군대 내에서 우리 시진핑의 최측근들을 숙청해버렸다. 이런 데 이야기죠. 그때 정계 원로들, 뭐 후진타오나 호금도, 후진타오, 이런 데 정계 원로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런 데 중국 내에 숙청을 시진핑 측근을 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 장유샤 이자가 이제 시진핑하고는 아버지 때부터 같이 전쟁한, 우리 시진핑도 태자당처럼 아버지가 유명한, 옛날에 마오쩌둥하고 시중신 아주 유명한 군인. 이건 이제 공산당의 원로입니다. 근데 장유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아버지도 실제 시진핑의 아버지하고 대를 이어서 같이 전쟁한 동지죠, 동지. 근데 지금은 상당히 관계가 멀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실제.
근데 제가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장유샤가 최근에 뭐라고 발언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이제 그 발언했느냐, 바로 이제 그 지금 장유샤는 계급이 상장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대장, 상장. 근데 그 실제 많이 이제 그 숙청을 아까 했잖아요. 실제 장유샤가 군번에 숙청한 게 옛날에 2023년 7월 달에 로켓군 사령관 리위차오 로켓군 사령관도 숙청해버리고, 그 다음에 작년 11월에 그 유명한 мя오화 중앙군사위의 그 정치공작부 주임 мя오화 이것도 그 숙청해버리고, 자기가 이제 그 리상푸 이것도 숙청하고요. 최근에 시진핑 측근들이 많이 숙청됐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장유샤가 이제 그 뭐라고 했냐, 최근에 바로 그 대만 침략 준비가 왜 이렇게 그 속도가 느리냐, 이렇게 군부를 질타한 거예요. 대만 침략 준비 속도가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는 이게 정말 심각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심각하냐? 지금 이게 그 옛날에 시진핑도 공공연하게 그 대만을 무력으로 힘으로 그 통일시키겠다 이렇게 천명했잖아요. 근데 시진핑은 그래도 문민 통제니까 말은 그래도 그 실질적으로 대만 침략 쉽진 않다 이렇게 속도 조절을 했는데, 근데 장유샤 이자는 이제 그 베트남하고 전쟁도 경험이 있지만 대만 침략 준비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국 내에서 격변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과도기 힘이 격변이 이런 시대는 그 외부로 도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진핑을 실각시키고 사사기 우리가 쿠데타로 권력을 잡으면 이런 데 관심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는 침략으로 나가는 도발이, 이거는 역사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러면서 저는 시진핑 실각설 장유샤가 이제 그 군부를 장악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대만 침략할 뭐 이게 전면전이 될지 아니면 이게 국제전으로 뭐 침략 어떻게 될지 그 형태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 의견과 시뮬레이션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 그 상당한 긴장 도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심각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다 이게 제가 국제정치 뭐 전문가들 이충건 박사나 다 이게 신범철 차관 물어봐도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군인들도. 자, 그러면 이게 또 왜 중요하냐? 제가 이야기를 왜 또 하느냐? 바로 이게 이재명의 안이한 인식입니다. 이재명이가 뭐랬냐면 이게 세계 유수의 언론 회사가 질문을 했잖아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하면 한국은 어떤 전략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이재명이 하는 말, 아이, 그거야 이게 뭐 외계인이 지구 쳐들어오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 세계 부끄러운 게 망언을 해버렸잖아요. 외계인이 어디 있어요? 외계인이 지구 쳐들어온 거는 만화나 공상 소설 속에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그 중국이 대만 침략하는 게 공상 소설이나 만화 속에 있는 겁니까? 야, 이재명, 그러면 이게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거는 이거는 이게 외계인이 지구 침략 똑같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하는 것도 이게 외계인이 지구 침공과 똑같으냐고.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데 중국이 왜 대만을 침략 못한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무지한, 진짜 그 아니한 잘못된 인식 아닙니까? 또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이게 우리나라 주한미군은요, 제가 전에 한 방송했잖아요. 우리나라 주한미군은 지도를 그 남북을 거꾸로 놓고 훈련하거나 거꾸로 놓고 걸어 놓고 있습니다. 교육할 때. 왜 그러냐면 그 북한보다 지도를 거꾸로 걸면 필리핀이나 대만, 남중국에 이쪽이 잘 보이게 위로 가는 겁니다. 뒤집어 놓으면. 그만큼 이게 그 주한미군의 역할이 원래는 이게 그 중국 패권을 견제하는 미중 패권, 여기에 더 큰 역할이 있는 거예요. 북한 억제보다.
그러면 이게 언제든지 대만이 침략당하면요. 바로 이게 그 미군이나 일본에 있는 미군이나 특히 우리나라 평택 미군이 바로 이게 그 대만으로 가면 한반도에 엄청난 힘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 시진핑이나 또 이게 장유샤 이런 이제 군부가 권력이 바뀌면요. 그러면 이게 이자들이 어떻게 한다? 바로 이게 북한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대만을 침략할 때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군인을 묶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북한을 시켜서 뭐 전면전까지 아닐지 몰라도 그러면 이게 국지전적인 도발을 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면 그러면 이게 그 우리나라 군이나 이게 미군도 묶이는 대한민국에 이런 데 두 개 전쟁이 동시에 진행될 수도 있는 이런 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이는 이걸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무식과 한심한 무능한 이런 게 인식을 보이고 있다. 지금 이게 대다수 국제정치학자나 전문가들은 정말 이게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고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나고 또 이게 그 다음이 바로 이게 중국 대만 전쟁이 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이게 격변기에 시진핑이 실감하면서 이게 군부 강경파들이 장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시진핑도 자기도 이게 뭔가 평생 시황제처럼 하려면 이게 업적을 남기게 되고 또 이게 그 내부의 반발을 외부로 돌리되잖아. 그러면 이게 충분히 대만을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금문도 포격처럼 그 금문도라는 게 그 중국에 딱 본토에 붙어 있는 섬이잖아. 요시화된. 그러면 이게 그 얼마든지 포격이나 이게 그 전쟁은 발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잖아요. 심각한 게 그 문제인데 이재명이는 전혀 그 국제 정세에 진짜게 무능한 바보 같은 이런 게 자다. 더군다나 그 전략적으로 항상 답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외계인이 지구를 쳐드는 거하고 이게 똑같다. 정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이런 자가 그 군통수권자? 아이고, 참 이게 그 소년공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지만 군대도 안 간 놈, 또는 이게 뭐 김민석이도 이게 군대도 안 간 놈, 거기에 안규백이는 뭐 방위를 14개월이었다는데 그때 8개월이나 더해가 22개월 했다고 방위 출신의 국방부 장관인데 근데 그 8개월을 왜 더했냐? 너게 영창 갔다 왔냐? 왜 더했냐 8개월을? 네가 뭐 나라 사랑한다고 나 근무 더 하겠습니다. 이건 아닐 거 아니야. 아직 병적 기록표도 안 낸 놈이 진짜 이게 그 한심한 놈입니다. 이게 뭐냐고. 이재명, 그 다음에 김민석, 그 다음에 안규백 이런 라인으로 이게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게 심각한 안보위기다. 그래서 제가 중국의 그 실질적인 군부 핵심 장유샤가 대만 침공 준비가 왜 늦냐 이렇게 군을 질타했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그 대만과 중국이 전쟁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가장 위험한 것은 우리나라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전혀 이게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무조건 이게 굽신굽신 야 전쟁 나도 너 중국도 셋세 대만도 셋세냐? 너 전쟁 나면 어떡할래 이재명? 그래 외계인이 지구 쳐들어도 진짜 쳐들어오면 어떡할래? 그러면 이게 중국도 셋세냐? 대만도 셋세냐? 그러면 이게 국제 우선권이 미화된다. 그럴 때는 이게 단호하게 대만 편에 서서 중국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자유진영 미국하고 강력하게 손잡고 대만과 손잡고 중국에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게 뭐 이쪽 저쪽 다 셋이하면 된다. 이런 게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걸 제가 분명히 경고하고 앞으로 중국의 움직임 우리가 한번 그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됩니다. 왜 저도 그 계속 대사관이나 상무관 또는 그 무관들 경찰도 영사관에 나가 있는 2번이나 나갔던 친구도 있습니다. 계속 한번 취재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